독일은 지금 돈 풀고 있네. 정부가 독일 정부가 한 5천억 유로인가 이거를 펀드를 모집을 해요. 이게 되게 심플한 거죠. 미국이 2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답은 나왔다. 그러니까 돈은 벌써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지금 미친 듯이 막 오르는 게 뭐 유럽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신났습니다. 해보자 라고 해서 좀 돈 풀기. 이관신 2차가 준비가 돼 있대네요. 요즘은 종목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안 간 거. 절대 손 안 탄 거. 한 1, 2년 동안 안 간 거. 반대로 말하면 개인들 없는 거. 단 거. 데인저. 네. 2025년 3월 7일 인포맥스 라이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 그리고 LS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성환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염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염 이사님을 저녁 8시에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맞아. 예. 7시 1부에 나오셔가지고 단독으로 네, 준비한 자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따로는 네, 김민수 대표하고 네, 같이 맞아요. 하시면서 김민수 대표님 옆에서 이제 좀 양념을 좀 치시고 예, 그랬습니다. 예. 네. 그때는 우리 김 대표가 그분 같았어. 더본 코리아 대표님 같았어. 여기다가 고추장을 조금 더 넣고 아니면 간장을 조금 더 아니면 겨자를 좀 쭉. 그래요. 아이고. 지금 위클리 리포트도 오늘 살펴봐야 되겠지만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지금 미국장 먼저 궁금해요. 일부에서 시큰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또 결론에 가고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했지만 예. 그래도 염 이사님은 아실 것 같아. 미국장 이거 어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공부하셔서 아실 텐데 좀 쉽지 않죠 당분간은. 누가 봐도 쉽진 않죠. 당분간은 쉽지 왜냐하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뭐라고? 나 지금 주식시장 보지도 않는다.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당분간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어. 마치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내가 장 빠진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 우선순위는 관세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죠 당연히. 관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가 물어보는데 옛날 같으면 주식시장에 엄청 관심 많았잖아요. 내가 뭐 내 덕분에 네. 사상 최고치야. 맞아요. 근데 주식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질문에 그냥 나 요즘 보지도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답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오늘 또 미국 그래 새벽에 한 번 더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그 발언 나오고 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실물 경제에 관심 있지 지금은 월스트리트는 나중 문제다. 그러니까 좀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좀 감내해라, 참아라.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를 무조건 낮춰야 되거든요. 그 베센트 장관이 그때 그랬잖아요. 이제 금리 자기 10년물 금리 어차피 그 연준 의장이 말 안 들을 거 뻔하니까 우리가 낮추겠다. 근데 저는 당장 그렇게 낮출 수 있나 생각했는데 놀라운 건 정말 어마어마한 리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금리를 그냥 떨어뜨려 버렸죠. 사실은 이걸로. 네. 그러면서 실제로 관세 충격, 관세 사실 제대로 매긴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만 매겼어요. 그죠? 중국만 매긴 거예요. 근데 그러네. 벌써 지금 유예해놨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맞잖아요. 관세는 세상이 제일 아름다운 단어예요. 본인한테 말만 하면 자기 말대로 돼요. 위협만 하는데도 갑자기 TSMC가 $1,000억 투자를 해주질 않나. 네. 약간 이제 관세 위협을 좀 한 거죠. 그리고 관세 부과하는 척하면서 지금 좀 뒤로 조금씩 미루고 있잖아요. 뭐 오늘도 뭐 캐나다랑 이제 한 달 또 유예한 것처럼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시장은 계속 지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뭐 경제 지표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제 지표 안 좋은 게 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이 금리 떨어지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이 돈들이 저기 독일로 지금 다 도망가고 있어요. 독일 저는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고 충격받은 게 그냥 돈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독일이. 이거 상상이 가세요? 독일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돈 안 쓰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냥 극도로 아끼는 그냥 그 유로존의 그 재정 협약 GDP 맞아요. 대비 얼마까지 재정 적자를 넘기지 맙시다 하는 것 갖다가 그나마 지키려고 애쓰는 나라가 독일인데. 맞아요, 독일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또 인플레이션 그 하이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고. 근데 그런데 돈 풀겠다 그러지. 거기다가 그것까지 하겠대.
트럼프가 보니까 우크라이나 저 맞아요. 젤렌스키 저 완전 저러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네. 재무장해야겠네. 맞아요. 1, 2차 대전 전범 국가가 우리 이제 다시 또 재무장해야 맞아요. 되겠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유럽 내에서는 다 그렇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프랑스랑 독일 중심으로. 거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독일 나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공포감을 오히려 그 지금 누구죠? 그 일론 머스크가 욕먹어 버렸잖아요. 머스크가 뭐라고? 머스크가 나치 격려했습니다. 나치 격려해가지고. 누구한테? 아니 그냥 연설하다가 갑자기 연설하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전기차 판매가 80% 줄었어요. 독일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죠. 이제 갑자기 완전 이제 비호감이 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정말 주식시장에 있는 돈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더 나은 곳으로 빨리빨리 찾아가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미국은 답이 안 나와요, 당분간. 딱 봐도. 그러면 우리 작년 연말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 해갖고 미국 가신 분들 어떡하라고? 아니 그건 근데 또 기회는 오겠죠.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미국장이 약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에서 미국이 작년 2년 동안 미국이 항상 1순위였잖아요. 2년 내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말고 뭐 답이 없었는데 지금 연초 들어와서 유럽이 그냥 못 가서 올랐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미국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유럽이 오르는 게 많이 빠져서 이게 부진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을 그냥 풀겠다는 거예요. 돈을 유럽 내에서. 그러면 거기 경기가 자동으로 부양되니까 유로화가 강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유로화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풀겠다. 뭐 8천억 유로인가? 그렇게 해서 그걸 하겠다 하면은 돈 푼다? 그러면 돈이 풀리는 만큼 유로는 약세겠거니라고 했던 거는 1차적인 발상이고. 그죠. 그거보다 펀더멘털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성장할 거야 하는 거하고 그죠. 돈 풀 거야 하니까 독일 국채도 그렇고 유럽 쪽에 또 국채 수익이 쭉 올라가니까 또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줄어드니까 또 유로 강세고. 이게 뭐냐면 그 경기가 뭐 너무 침체여가지고 중앙은행이 양적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2년 동안 뭐를 했죠? 미국이 왜 강했죠? 그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 되게 아이러니했잖아요. 금리가 고금리인데 경제가 계속 성장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네. 이 높은 금리. 네. 그 금리 높게 만든 장본인이 바이든이잖아요.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네. 정부가 풀었죠. 네네. 연준이 푼 게 아니라. 예. 채권 찍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뒤처리해야 돼요. 너무 채권이 많으니까 이 정부 그러니까. 채권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출 줄이잖아요. 막 공무원 해고하고. 이렇게 지출 줄이면 사실 금리 인상 아닌데 이게 무슨 효과는 이게 긴축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다 알아요. 미국은 긴축하네. 굳이 여기다 왜 투자를 해? 근데 저 옆에 독일은 지금 돈 풀고 있네. 정부가 2년 전에 바이든하고 똑같네. 뭐 국방비든 뭐든 간에 시플하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 기사를 보니까 독일 정부가 한 5천억 유로인가 이거를 펀드를 모집을 해요. 5천억 유로.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탈탄소 쪽으로 가요. 독일은 이제 친환경 하는 국가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그 철도 있죠. 네. 저도 놀랐는데 그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철도가 뭐 프랑스나 이런 거는 제 시간에 온대요. 독일 기차는 제 시간에 오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래요?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아. 이런 인프라 투자한다는 거죠. 그 인프라 투자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플한 거죠. 미국이 2년 전에 했던 걸 지금 독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답은 나왔다. 그러니까 돈은 벌써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지금 미친 듯이 막 오르는 게 그냥 괜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면 미국 증시가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 좀 약간 좀 힘드시겠지만 미국도 또 타이밍 옵니다. 뭐 트럼프가 가만두겠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풋을 발동해 주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 S&P가 10% 빠졌는데 고점에서 10% 하락은 과거에도 많았어요. 그게 뭐 그 이상한 조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먼저 달성할 관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조금 주식시장이 또 밀려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미국 증시가 뭐 더 나쁘다 이거보다도 좀 그 마치 작년에 우리나라처럼 좀 힘쓰기는 좀 어려운 약간 그런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야, 그러면 이 정도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에 우리 김 대표가 위클리 리포트 매주 금요일 날 보여주신 첫 장이 확 이해가 가네. 맨날 최근에 유로스톡 소식이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유럽 기다려. 홍콩.
홍콩. 예. 홍콩. 콩콩콩콩 예. 가봅시다 그래. 위클리. 미국 증시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요. 예. 이제 만약에 어차피 물 탈 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워터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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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링. 예. 워터링. 워터링. 예. 워터링 지금은 버터링이야. 버티고 있어. 버터링에서 워터링으로. 예. 그러다가 나몰라잉 예, 이렇게 됐어요. 아몰랑. 예. 여기서 만약에 물 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이제 저희 막 공포 지수 뭐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뭐 공포 탐욕 지수 그거 보지 마시고요. 빅스 보셔야 됩니다. 빅스. 예. 빅스가 보통 제 기억으로 이게 지금 20대 이제 안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23, 24에서 깐짝깐짝거리고 있어요. 요거 무서운 겁니다. 요거. 여기 무섭다고. 예. 안 빠지고서 간짝간짝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30에서 40으로 툭 들어갑니다. 글쎄. 그때 투매 나옵니다. 투배가 나오지. 네. 그때 그리고- 줍 하라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버티면 5, 60까지 갑니다. 아이고. 이때 사면 그냥 먹. 그럼 얼마가 빠지나 그래요? 지수가. 근데 저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약간 저 고점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니 그 뭐 그냥 기다리고 있던 현금 들고 있다가 그때 빅스 5, 60 갈 때 그때 해갖고 줍 해갖고 먹는 거는 모르겠지만 네. 물 탄다고 해서 그 줍 해서 그러면 그 무렵에 사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먹겠는데 네. 그 주발 사이에 터진 건 어떻게? 그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이제 어차피 지금 여기서 손해 보고 있는데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 지표를 보고 대가시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에게 손절은 없다. 버터링과 워터링뿐이다. 지금까지 작년에 미국 주식 하신 분들 보면요, 예, 사면 그냥 먹었어요. 사면 먹었지. 바이앤 홀드 그냥 쭉. 한 2, 3일 좀 매수 단가보다 낮아가도 2, 3일만 가면 또 안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리하시라 절대 안 하십니다. 하지. 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겠죠. 못 하시지. 네. 그렇게 되면 추가로 또 뭐 제가 보기엔 한 40만 찍어도 그때부터는 난리가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냥 에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몰랑 전략으로 아몰랑 이렇게 전략으로 들어가기 낫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방법일지도 몰라. 아마 이왕 베리몸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또 돈이 될지도 몰라. 버릴 거면 절 주세요. 제가 변명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위클리 가봅시다. 네, 3월 첫 주 위클리 리포트인데 이제 점점 그림이 확장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 홍콩 봐. 예, 그러니까 작년 말이니까 거의 이제 1월 달로 출발을 해도 이제 뭐가 팍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살다 나스닥이 초록색 나스닥이 여기까지 가는 거 처음 봤고요. 예. 이 격차 벌어진 거 보면 참 대단.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기준 보았을 때 홍콩은 23%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한 1년 작년 1년 반 정도쯤에 홍콩 망한다. 홍콩 망한다. 예, 그 기억. 뭐 ELS 그렇죠. ELS 낙인 되면 뭐 그래서 그때 뭐 내가 중국 주식 얘기한 사람 내가 어디 찾아가서는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바뀌었네요. 상전벽해 돼 있습니다. 그 얘기 나왔을 때 샀으면 지금 대박 아닌가? 그랬겠죠. 그때 분위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 항상 테크 쪽 있잖아요. 우리도 코덱스 쪽 이쪽들 보니까 그런 속의 연장선으로 보게 되면 아 요거 좀 되겠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인데 물론 아까 연비사님 말씀처럼 뭐 유럽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제 신났습니다.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좀 톤풀기 이관신 2차가 준비가 돼 있대네요. 그러니까 더 풀겠다. 경기 무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진짜 요즘은 종목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안 간 거. 절대 손 안 탄 거. 한 1, 2년 동안 안 간 거. 이게 지금 가기 시작. 반대로 말하면 개인들 없는 거. 개인들이 안 들고 있는 거. 단 거. 데인저. 단 거. 어, 그런 거가 딱 세팅하고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그냥 와르르 펴버립니다. 지금 이틀 동안 그래버렸어요. 그게 지금의 시장에 참 잔인한 하이에나 같은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일단 여미사님이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런 쪽이고 근데 그냥 코스닥 코스피는 중간에 버티고 있어요. 좀 우리도 돈 푸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한국도 누가요? 저희도 금리 인하했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했고 추경 이제 그렇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추경 준비하고 있고.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쉽지만 예, 주변의 돈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부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예. 자꾸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어떻게? 저 주식하는 사람인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 좋은 땅 있다고. 아니요. 그 요즘 땅 얘기 안 합니다. 땅 얘기 안 해? 예, 딱 집어서 합니다. 어디? 단지. 단지. 단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단지입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세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가가 높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런 전화가 막 와요. 그래서 나 됐다, 난 주식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 토지거래가 이제 폐지되다 보니까 난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우리도 상법 개정 해놓으면은 이런 게 이쪽으로 이렇게 물꼬를 탁 틀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세월에 상법 개정하겠어요? 모르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건전? 예. 근데 하고 싶은데 그 주식을 사고 싶은데 LS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LS 뭐? 아니 하셔도 돼요. LS 뭐? 예, 갑자기 생각하니까 연관이 딱 되네요. LS 예. 일렉트릭? 네. 저도 어제 얘기했어요. 괜찮습니까, 이사님? 아니 뭐 안 괜찮을 것도 뭐 있습니까? 할 얘기는 해야죠. 야, 남자시네요, 우리 이사님. 네. 저는 이제 그잖아요. 전 증권사 직원인데 네. 증권사 고객은 개인 투자잖아요. 저는 리테일에 있거든요. 예. 그럼 누가 중요하죠? 이야. 개인 고객이 더 중요하죠. 그분들 떠나면 그냥 저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역시. 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일 당연히. 회장님이 1,000억 꽂아줄게. 그럼 네. 어떻게? 그리고 됩니까? 아마 이제 저는 여기 이 바닥 떠날지도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 조금 뉴스를 놓치신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또 중복 상장한다는 겁니까? 뭐 타겟이 LS 일렉트릭이었죠. 네, 거기서 얘기하면서 그 이제 저희 회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인터배터리 거기서 기자가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자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LS도. 근데 이게 상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즘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중복 상장. LG 우리 사건을 알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도 이제 그게 좀 이제 발언이 또 수위가 좀 세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으면 주식 사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워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 뭐 LS 아마 게시판 들어가시면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네. 예, 패널 보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다 미국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좋아서도 있죠, 수익률이. 그렇죠. 근데 이런 일 때문에 많이들 가세요. 미국 가면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걸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요즘에 노출이 되면 이제 모든 개인이 다 알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주가만 올라가면 그냥.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조그만 뭔가 개인 주주분들한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일단 다 공유가 돼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기억났던 게 저도 막 좀 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그룹, 하나비전이 이 반도체 장비하는 회사거든요. 네. 아오엄 아시죠? 아오엄이 거기 이제 그 단체 급식하는 데잖아요. 그거 인수하는데 하나그룹에 아마 거기 이제 대주주가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여기 있는 알짜 돈을 왜 거기다 투자를 해요? 자기가 인수하는데 하나비전 돈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기사가 나와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게 좀 많이 알려드렸는데 결국에 며칠 후에 없었던 일이 됐고 하나비전 주가 이제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제 회장님께서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좀 이제 워딩이 좀 너무 세셨던 거죠. 피곤하셨나 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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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어쨌거나 첫 번째 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자면은 완전 저거 됐었네. 나팔꽃이 됐었네. 끝으로 가면서 나팔꽃이라 해야 되나? 깔때기. 예. 이게 결국 저게 돈 없어서 저런 거지. 돈만 있어봐. 저 5개든 6개든 뭐 선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 위로. 쏠림이죠, 쏠림. 네? 쏠림. 네. 이쪽 빼서 저쪽 가는 길 수도 있고. 장애- 다 올리기엔 돈이 없고. 너무 셌죠. 그 많이 너무 셌으니까 예. 먹고
네, 갑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 쪽에서 기술적인 작업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지난 한 1, 2주 전인가요? 요거 이탈 요거 되는 거 요 자리 여기 되면서 이제 주르륵 이제 하방으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민수의 55일선 깨지니까 추풍낙엽이구나. 그 돌리려고 시도는 한 이틀 정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힘 빠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지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 지지권을 찾게 되면은 요 자리가 계속 눈에 가는 게 이게 취임 때 그 취임 전. 예예 취임 전 레벨. 취임 전 때 당선 빵 하고 떴던 그 빵 자리죠. 했다. 거기는 또 지키려고 그래요. 18,000대. 글쎄. 예. 18,000이 지금 승부더라고. 네. 그래서 요게 오늘 이제 고용지표 나오고요. 예. 게다가 분위기는 브로드컴이 실적 그나마 높이 시간에 맞추다 또 보니까 급등이고. 예,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요렇게 이게 보면은 그 제가 하락하는 각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약간 좀 사람 죽이는 각도입니다. 이게 쭉 갔다가 훅 밀리면은 다시 반등 나오고 이렇게 해야만은 추세를 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갔다가 끌어내리고 맞으면 끌어내리고 하는 게 약간 이 각도에서 그러니까 단기평 맞고 끌어내리고 이런 자리거든요. 프리장 지수하고 개장초 지수 그거 믿고 잠자다가는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깜짝깜짝 놀래더라고. 그렇게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예. 또 반등이 한계도 있어요. 딱 맞춰가지고 거기까지 보게 되면 딱 빠지는 거 보니까 아직 그리고 제 일감은 위에 나스닥 저 정도로 이렇게 주르륵 밀렸으면은 그리고 저 트럼프 취임 전에 그 레벨이고 하면은 다 되돌렸다 치면은 여기서는 뭐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뭐 실적이 어떻든 간에 관세가 어떻든 간에 일단은 반등 나와줘야 되는 게 일감 아닌가? 갭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럴 자리. 그것도 갭으로. 예, 갭으로 나와서 탁 전화돼 이게 지금까지 보였던 미국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엔 안 나오게 되면 줄줄줄 이러다가 한번 매물 한번 정리 싹 네, 되는 과정이 네.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기 18,600, 800 여기가 저항입니다. 예, 여기 쉽게 못 돌파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반전은 그러니까 이거 지켰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에서 끝내자. 그러면 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거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나스닥 일봉이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아직 룸이 좀 남아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 위클리구나. 예, 주봉. 주봉입니다. 네네네. 예, 주봉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거의 비슷한 나스닥 예. 좀 거의 비슷하지는 않는데 예.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아직 밑에 확인할 자리는 좀 있죠. 아하.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좀 무거울 것 같고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좀 한 달 좀 빠졌으니까 돌릴래 하다가 제대로 못하게 되면 또 우르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쪽에서 지금 지지권과 돌리는 탄력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 예, 이거 어디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막 뭐 올챙이가 몇 마리야 지금. 오른쪽 끝에. 아래 꼬리 위 꼬리 막. 이게가 나무 옆에 매미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따닥따닥. 예, 그 푸른색 나무 옆에. 그래도 김민수의 51선은 안 깨고 내려가네. 그래서 일단 해도 되겠다라는 쪽인데 요즘 해도 된다고 하는데 하는 방향이 어디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또 바뀝니다. 요게 또 그러니까 시장 괜찮네. 안 빠지고 돼.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요즘은.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된다. 예, 아무거나 막 사면 막 사러 갑니다. 예, 그런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 요즘 보면은 철강, 화학, 뭐 건설 이런 쪽들 뭐 지금 유통 아니 언제 이마트 저거 주식 사야 돼 말아야 되는데 사지 마. 나 갈게 이러면서 고가 가고 있고 전혀 안 보던 이런 쪽들이 가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뭐 얘기를 못 하는 게 현대제철이 오늘까지 지금 한 저점에서 한 30% 올랐을 겁니다. 현대제철이 예, 저점 한 30% 직장 폐쇄하고 나서 더 올랐죠. 이틀 동안 한 15%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PB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0.2배입니다. 그럼 아직도 뭐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근거는 돼라고 해서 밀어붙이면 저희 작년에 그거 당한 거보다 제가 당했죠. 예, 은행주. 야, 당했습니다. 누가 은행주를 산다고 뭐 그러면서 그때 신나게 막 매매하다가 갑자기 딱 끊쳐요. 더 안 가요. 그리고 매물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주만 계속 가요. 하고 했던 그 심정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전환됐고 붙어가고 근데 뭐 수급은 뭐 계속 그쪽으로 붙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머지 그럼 가만 버텨주면 좋은데 버티지 않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보세요. 그냥 솔직히 별 뉴스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거 가지고 그냥 끌어내리기 바쁘고 거기 자금 털어서 일로 가자 이거 아닙니까 또. 뭐 뉴스 나왔는데 바이오. 어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알테오. 예. 할로자임 관련돼서 뭐 특허권 얘기 그리고 또 다시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 다 왔던 얘기예요. 뭐 그 포괄적 그 특허에 대해서 다 그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말도 안 나오네요. 승분이 되니까. 예. 다 견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거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골드만삭스가 계속 또 툭툭 건드리고 있네요. 빼려고 별짓을 다. 예.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예. 손절했어요. 손절했습니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손절했어요. 기분 좋아지시죠? 예. 아유 왜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가슴 아프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기분 좋게 방송하시죠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것까지 다 가미해서 큰 방향은 그렇다고 반도체가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계속 또 미국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 걸려가지고 지금 한 2,500 한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러면 자리를 잡겠죠? 예. 자리를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 모멘텀이 뭐가 될지. 근데 어차피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못 움직이게 되면 그냥 나머지 갖고는 지수만 딱 받쳐놓고 거기서만 수익률 게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예, 그거 저희처럼 뭐 홍콩처럼 아니면 뭐 저 유럽처럼 이렇게 갈 그럴 자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금을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예, 자금 보게 되면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예탁금이 쭉 빠져요. 예탁금이. 예, 예탁금이 한 56조 못 넘어갑니다. 거기만 가게 되면 쭉 빠져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버티는 거는 그러니까 지수도 빠졌죠. 그때 그 막 올라가던 때 비하면. 예. 그런데 신용은 오히려 반대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8조 3천억 뭐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코스피 올라온 거 코스닥은 살짝 줄긴 했지만 이 추세 보게 되면 실질적인 돈보다 신용으로 버티려고 특히 요즘 저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롯데케미칼이 하루 20%도 오릅니다. 이거 올라가니까 신용으로 사셨던 분들 재밌다고 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네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이 처음에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다 보니까 신용을 안 막았어요. 신용 다 들어가네요 지금요. 염 이사님. 네.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 신용 그래프 보시면서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 안 합니까? 네네. 아직 뭐 3월 7일이나 3월 30일 멀었다 하지만도 저 추세 안 꺾이면은 한번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신용 잔고가 사실 작년 말에 이제 많이 좀 감소했다가 근데 항상 그렇지만 신용 잔고는 너무 후행적이거든요. 후행적이다. 지수 선행 지표는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지수가 오르면 뒤따라서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살아 있으면 당연히 이제 국내 증시 요새 거래가 좀 활발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에서도 지금 뭐 아까 현대제철도 말씀하셨고 그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뭐 사실 뭐 리스크가 엄청 큰 회사는 또 아니잖아요. 엄청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업들로 이제 뭐 신용들이 이게 거래가 좀 활발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뭐 이게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이 이 신용 매수로 뭐 정말 너무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매수했다면 공매도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신용잔고가 좀 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위치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저게 오른 겁니까 사실? 거의 오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여전히 이제 아직도 2,500대인데 뭐 언제 2,500이 지금도 2,50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신용 조금 올랐다고 이게 위험하다. 뭐 그렇게는 생각 전혀 안 하고요. 예. 공매도는 제가 봤을 땐 타겟팅은 결국 그거죠. 뭐 현대제철이 뭐 타겟팅이 될지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면 또 많이 오르면 또 공매도 타겟팅이 되겠지만 제일 위험한 거는 어쨌든 좀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는데 그냥 실적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스토리로 많이 올랐던 예를 들면 그 가장 대표적 요새 미국에서 좀 제일 힘든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테슬라도 사실은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타겟팅이 되지 뭐 지난 몇 년간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다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것도 공매도 치려고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뭐 공매도 뭐 며칠은 막 진통은 있겠죠. 공매도 하는데 뭐 편하겠습니까 그게? 한 1, 2주 진통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뭐 공매도 자체를 워낙 또 싫어하시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의 그런 좀 불편함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예. 우리 여기사님 화학과 나오셨습니다. 참고로. 네. 그러니까 물리 쪽을 잘 아시는 분이 저희가 그래도 이과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가속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알아. 뉴턴의 그 작용 반작용까지는 알아. 이는 MC의 제곱.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에 약간 좀 출렁이 있는데 그게 그냥 밀어붙여라고 갔었을 때는 분명 후폭풍은 나옵니다. 단기라도 후폭풍이 나옵니다. 단기라도. 후폭풍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수의 변화, 지수가 꺾였는데 그게 돌아가는 상황들은 이제 그냥 쭉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걱정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는 체크는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래도 이게 만약에 아까 그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은 이거 빈집인데 올라오네? 그러면 신경 쓴다. 이거는 아주 스마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 로봇주 사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근데 로봇주도 그나마 예전과 달라가지고 고점 가게 되면 신용을 안 줘요. 지금 100%로 다 바뀝니다. 아 그래요? 급등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살 수도 없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또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타겟은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하시는 분들이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빠지면 금방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케이. 재기 전에 걱정해야죠, 지금.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네. 우리 뿅스님이 지난 2022년 9월 30일 삼성전자 매수 사인 이후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지금 안 그래도 차트 보니까 그때 이렇게 바닥 찍고 돌았는데 요 무슨 내용인지 뿅스님이 이렇게 짬짬이 짧게 해서 한번 올려봐 주시죠. 한번 그러면 저희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네. 차트 보려고 그랬더니 넘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 네.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총 합치면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예. 근데 선물은 조금 좀 매도가 좀 예. 있고 그런 쪽에서 뭔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뜨뜨미지근. 근데 저 코스닥을 보게 되면 개인이 좀 많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이 거의 뭐 우르르 패버리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나머지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들 관망 정도라고 치면은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이번 주도 연기금이 1,600억 샀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해답이 나왔네요. 그게 어떻게? 한 12월 말부터 앞에 그때 이성우 이사 있었고 화학주를 왜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근데 아무 저희 답도 못하고 그냥 뭐가 있나 뭐 그냥 이렇게만 했지 않습니까? 예.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아하 그런 거죠. 연기금 승 연기금 승 이런 거 보내요. 거의 지금 뭐야 한 2달 넘게 동안 계속 사더니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네요 주가를. 그래서 그냥 그래 잘했다 이런 느낌. 그래도 연기금 이거 다 소장님 돈이고 이사님 돈이고 제 돈 아닙니까? 나중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요즘 보니까 섹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 전기전자 뭐 한쪽이나 전기전자 중심으로 가던 거 금융 가던 거 이거 없습니다. 다 분산됐습니다. 좀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음식료 쪽 들어옵니다. 이제 농심까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신라면이 한 봉지에 1,000원이라면서요? 네, 1,000원 올려 이제 다음 주에 올리는 것 같던데 3월 17일인가? 그 다음 주구나. 새우깡도 올리고. 어디서 1,000원에 사요? 편의점 가면 더 비싼 것 같던데. 편의점에서 봉지라면 사십니까? 어? 편의점에서 봉지라면은 안 사셨어요. 봉지라면 이제 1,000원 된다는 거죠. 봉지라면이 1,000원 된다고? 네. 신라면이? 봉지, 네, 신라면이. 그래요? 아직 1,000원 안 됐었나? 아직 안 됐어요. 705 뭐 마지막으로 봤을 때 700원. 내가 맨날 건들만 사셔서 그렇죠? 용기하고 네, 계란하고 용기는 막 더 사서 이제 비싸죠. 내가 용기는. 정확하게 그걸 몰랐다. 용기 내십시오. 그거 약간 그 편의점 속 한강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오 한강라면. 오. 그러면 라면 도서관 이런 것도 아시겠네요? 도서관이요? 이거 저 요즘에 그 명동 가면 하모니마트라고 있습니다. 명동에? 예. 하모니마트? 예. 여기서 아세요? 모르겠어. 거기 매출이 폭증을 했는데 하모니마트가 뭔데? 하모니마트가 뭐예요? 그 명동의 그 유명한 코리아마트 하모니마트 양대축을 모르십니까? 외국인들이 잘 가는 그래요? 이 마트. 하모니마트? 마트? 예. 처음 들어보는데. 가보세요. 그거 찾아가 보시면은 하모니마트. 그 한국인들은 못 갑니다. 외국인들만 관광 외국인 전용 마트. 아니요 전용은 아닌데 다 거기 꽉 차 있어요. 가서 뭐 무슨 김,
그런 식의 예. 마트. 근데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그러니까 한국을 하면 이거 먹어보자 저거 먹어보자 그 한강라면 거기서 이게 이거 그게 그렇게 인기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강까지 안 가고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먹나 그러니까. 보고 그러다 이제 이게 확장돼서 뭐 편의점은 이제 거점마다 그러니까 약간 뭐 합정, 홍대 이런 데서 그런 걸 세워놨어요. 가면 이렇게 책 쌓는 것처럼 라면이 쫙 있습니다. 뽑아다가 뜯어다가 해서 이렇게 브르르 이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 그래서 음식료 쪽 그렇고 화학 쪽도 계속 이들은 삽니다. 이들 이렇게 사고 있고 금속이 이제 한때 외국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줄였습니다. 거의 비중이 저 밑에까지 가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아마 의도가 있으면은 같이 들어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2차 전지 그 신재생 밸류였으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걸어 보는 것 같습니다. 철강 쪽으로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운수 장비 쪽은 요거 되게 애매해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게 방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기계 이쪽이 기계 좀 약간 이거 좀 구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맞아. 어느 쪽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도 다 매수하고 있고 유통주를 기관은 천억이나 매매합니다. 그냥 다 사다 보니까 이젠 하다 호텔 신라는 안 갔네요 지금요. 호텔 신라까지 갈 기세예요 지금요.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 좋던 금융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요. 그런 쪽에서 근데 금융주도 증권주는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넥스트 트레이드라고 대체거래소가 보니까 10종목밖에 안 되는데 거래는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게 이제 은행주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러면 답을 사실 금융주 하실 거면 그러니까 증권주 중소형 말고요. 대형 증권사. 왜냐하면 중소형 증권사는 PF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대형사는 체력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한테 일단 호재거든요.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마 3월 24일부터 삼성전자 거래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그때 이제 들어가요. 시총 큰 것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 일주일간 잘 보시고 만약에 거래가 늘어나면 그 다음 주에 증권주 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또 물론 이제 아직까지 상법 개정이나 그건 물론 아직은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도 M&A 이슈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증권사들이 결국 M&A 또 해주기 때문에 주관사로 그런 것도 있고 또 배당도 괜찮고요. 대형 증권사 보면 은행만큼 주니까. 근데 은행은 작년에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봐도 아까 그 컨셉이 맞아요. 안 오른 거 중에서 찾아본다면 보험사도 한 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가 봐도 좀 증권사 아니겠나. 근데 증권사가 그렇다고 싸다고 가진 않아요. 근데 말씀하신 모멘텀이 좀 생겼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아마 올해는 증권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살 걸. 아니 말 나온 김에 지금 아직 위클리 리포트 한 장 더 볼 게 있었지만 넥스트레이드 이거 지금 이제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미사님 보시기에 내가 얼핏 그 썸네일만 기억나네. 대체거래소 활용법 해서 연미사님 영상 올리신 게 그건데 지금 얼추 지금 인포메이스 기사로 봐서는 그건데 10종목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된 10종목이 한국거래소 KRX 종가 대비 평균 0.3%가량 상승했고 거래량은 KRX 대비 평균 30.43%. 첫 주에 이 정도면 성공적인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다. 저 같은 사람이죠. 대체거래소가 대체 모기를 한번 매매해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밤에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밤에 어쨌든 그러니까 3시 반 끝나면 시간에 다니까는 10분 단위로 하고 이게 그 결국엔 끊어지잖아요. 사실 매매 자체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호가 받아서 10분에 한 번씩 거래하니까 이게 매매를 하는 건지 사실은 좀 뚝 끊어지는 맛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정규장처럼 제가 이제 첫날 Y젠터를 좀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움직이나? 왜냐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Y젠터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Y젠터가 제일 거래가 실제 많더라고요 또. 근데 호가가 저는 사실 그랬어요. 첫날 비어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근데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꽉꽉 차 있어요. 저녁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꽉꽉 차면서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이거 생각보다 좀 초반에 흥행 좀 하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근데 진짜 본 게임은
저는 좀 걱정도 되는 게 3주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LG전설 다 들어오거든요. 거래가 일단 실리겠죠. 아침 8시부터 이제 거래 들어가니까 이게 어쨌든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증권사에 혹시 뭐 이게 뭔가 또 주문이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래서 혹시 저희도 회사에서 테스트 많이 했거든요. 네. 문제는 없는데 또 실전은 또 달라요. 이게 해봐야 되는 거라서. 약간 아마 어떤 기술적으로 약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첫날도 일부 증권사는 이렇게 약간 먹통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가 다 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날 이제 8시에서 9시 좀 고비만 잘 넘기면 순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재까지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형은 어떻게 좋아요? 대체 거래소 생기니까. 잠깐 나고 덜 심심하잖아. 잠깐. 얼마나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맞다. 매일 인포맥스 라이브 오셔야지. 거기다 자료 보내야 되고. 되고. 그리고 또 코인은 어떤가 보고 미국 시장 어떤가 보고 바빠요. 예. 그러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또 턴하겠죠. 그러면 이 대체 거래소의 대체적인 실력을 한번 또 체크하겠죠. 네. 안 그래도 뭐 KBS 별관 뒤쪽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김민수, 제리 뭐 이렇게 좀 닮은 사람 자주 마주친다 그러대 요새. 그쪽 별관 KBS 별관 뒤쪽에. 별관 뒤쪽에 뭐가 있어? 별관이요? 저 본관이 아니고 별관이요? 별관. 왜 그쪽에 형 아지트요? 아니요, 저 잘 안 나오는데요. 잘 안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요. 들어가서 안 나와.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대동 단결 포홀 대동 단결 포홀. 대동은 빠졌습니다. 참고로. 대동은 없고. 예. 한국항공우주, 한국 에어로스페이스. 와, 이거는 한화 시스템까지. 방산 3종 세트는 이거 언제 빠져요, 이사님? 모르겠어요, 저도. 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화 오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 한국 주식이 아니에요. 차트 보면은 그냥 거의 뭐 작년에 미국 주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젠 제 3자 본 게 엊그제 같은데 7자입니다 지금. 와우.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더니 너도 우주자 붙었는데 나도 가야지. 그래서 한국하고 우주가 같이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좀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사고 얘기도 잠깐 있었거든요. 뭐 KF-21이었나 그거 뭐 떨어진 게 나중에 발견됐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가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포게렛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가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하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팔더니 현대차 기아를 사기 시작해요. 현대 기아. 주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 또 오랜만에 LG노텍 샀더니 주가 쭉 하루에 10%씩 이제 10% 오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대형주가. 그거 뭐 이제 요만큼 올랐네 이렇게 느낌입니다. 한 20% 정도 올라야 요즘 이제 좀 제 주가가 살아나나 이렇게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코스닥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렸네요. 외국인도. 예, 사고 물렸네요.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도 보로노이 3천당 이런 거는 약간 바이오 쪽은 들어오는데 이제 큰 바이오는 지금 허덕허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매수하는 거 그냥 버팁니다. 나머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밖에 2차 전지도 에코프로 BM은 들어오는데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아서 그런가 들어오는데 좀 그런 것 같고 로봇 쪽도 그러니까 레인보우 고용 클로봇 보면은 들어오는 건 있어요. 네. 이번 주에도. 근데 저녁 시세는 레인보우가 꺾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기관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다 그냥 조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은 조선, 가스, 방산, 철강, 이마트, 유통, 화학, 해운 다 그쪽으로 가는데요. 제가 이마트는 로직이 뭡니까? 이마트는 그 홈플러스. 그러니까 그 회생 열차 들어갔다고 그래서 반사이익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요즘 가시는 분이 잘 혹시 이사님은 이마트 다니십니까? 아니요, 안 가요. 그렇죠. 갈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쿠팡 세대죠. 아유.
저는 이랬었죠. 거의 제가 쇼핑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야, 그냥 돈만 턱 주고 지금 생활비에 딱. 근데 이제 이마트가 가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회생 절차, 그 경쟁사잖아요. 어쨌든 홈플러스 정상 영업은 해요. 하는데 지금 거기 이제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물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옆에 롯데마트나 아니면 그 이마트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잔인하죠. 이렇게 한쪽이 좀 망가지니까 바로 이제 수혜주 찾아가지고 급등하는 거고 또 최근에 어쨌든 또 원래 처음에 이마트가 움직였던 경우 이마트가 원래 바닥에서 정말 못 가다가 언제 움직였냐면 갑자기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 트럼프 장남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움직이다 다시 원위치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오른 거는 이제 더 나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사업을 이제 그 좀 재편을 한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 다시 집중하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마곡에 트레이더스 오픈했는데 거기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일매출이 막 20억씩 나왔어요. 초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제 드디어 사업 전략 제대로 잡았구나. 그동안 뭐 맨날 쿠팡 이기겠다고 막 지마켓도 인수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돈은 돈대로 까먹고. 근데 이제 본진이 오프라인이잖아요. 본진이 털린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근데 본진을 재정비해서 가니까 이제 증권가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은 리포트 색깔이 바뀐 거예요. 되게 대부분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요 근래 요 그 홈플러스 전부터도 주가 좋았던 이유가 애널리스트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왜? 이거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오프라인 본업에 집중하네요. 그러면서 의견들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홈플러스가 터지니까 이제 더 불이 붙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럼 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맞물리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마트 가지고도 우리 애청자분들 사이에도 지금 토론이 벌어졌네요. 예를 들어 장수말벌님이나 이렇게 또 뭡니까 몇 분은 저거 요새 가보면은 뭐 식당 가도 그렇고 매장도 그렇고 손님들 좀 늘었다 네. 하는 얘기도 있고 반면 이제 뱀부코드 같은 분은 이제 정용진 회장이 곧 뭐 하나 큰 거 발표하지 않겠느냐. 미국 뭐 그냥 미국. 다녀오신 건 아니고 그냥 네. 갔다 온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것도 그 자리가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그죠,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가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글쎄 이제 뭐가 나올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미국에 실제 사업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뭔가가 이제 큰 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죠. 그러니까요. 이마트에서 그 모자 파는 거 아닙니까? 마가. 아니 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아까 저 좀 전에 한번 더 봅시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다 보니까 결국 그 우리 저 누굽니까 이선영 부장님이 만드신 조였죠. 그 태조 이방원 그 족보 이상한 태조가 되는 태조 이방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조방밖에 없네. 조선 방산밖에. 태조 이방원이 뭐예요? 태조 이방원? 예전에 야 이거 봐라 여미사 태조 이방원을 저 몰라.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그랬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태양광 조선 방산 그럼-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그랬나? 벌써 기억이 왜 안 나죠? 회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야 윤지호 위원장은 기억하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태하고 이는 뭐 태양광 2차 전지. 예. 조선 뭐 2차 전지 이. 조선은 근데 태하고 이는 알겠는데 뭐 형편이 그런 건 알겠는데 원전은 왜 요새 소외가 되지? 확실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기존은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연설했을 때도 기존은 화석연료랑 동급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뭐 자세한 뭔가 좀 나와주는 걸 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잘 알잖아요, K증시. 이것도 쫙 하고 와 몰려가자. 저 집이 맛집이래. 이러면서 또 갈 거 아닙니까 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오늘 손절한 게 뭐였다고요? 형. 알테오젠? 2번 죽이시는군요. 제 확인.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예. 바이오 좀 어렵죠, 사실. 원래 트레이딩하기. 바이오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하면 바로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 다시 근데 봐야죠. 바이오가 사실 분위기 좋았던 게 왜냐면 트럼프 의도대로 금리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움직였어요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어제 독일 금리가 폭등해 버리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이게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바이오를 투자하신 분들은 다 금리 보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뭐 스케줄 보고 하시는 건데 신약 스케줄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금리가 갑자기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서 막 금리가 튀으니까. 근데 여기서 미국 금리가 빠지면 좋은데 미국도 지금 갑자기 또 좀 며칠 또 올라버렸어요. 좀 내려가야 될 미국 금리가 다시 같이 따라가요 또. 끌려가는 거지. 맞아요. 끌려가는 그러면 거지. 이제 이건 바이오한테는 또 안 좋은 신호예요 사실. 일단 미국이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그러니까 일단 어제부터 제가 보니까 기관들이 바이오를 팔아버리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뭐 알테오젠 이슈도 사실 모르는 이슈 아니잖아요. 몇 달 전에도 나왔던 이슈인데. 그래서 기관들이 좀 이쪽 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오른 거 중에서 이게 교체하는구나 지금. 약간 좀 저는 어제 수급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이오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금리 보고 좀 약간 손절한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자, 거의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국내도 국내지만 우리 염이사님 지금 테슬라에 관해서 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있으세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테슬라 그때 300달러 후반일 때 그냥 좀 얘기는 했어요. 이게 왜냐면 테슬라 조심스럽잖아요. 얘기하기가 워낙 주주분들 많으시니까. 예, 잘못하시면.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테슬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주가가 뭔가 실현된 건 단 하나도 없는데 트럼프 효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랬죠. 근데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저도 300달러 깰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적절하게 좀 조정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260달러까지도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고 시계열을 길게 보시면 또 좋은 좀 기회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장단점이 지금 너무 이게 뚜렷하죠. 트럼프 효과는 받아요. 앞으로도 계속 받겠죠. 근데 그걸 싫어하는 또 이 사람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특히 지금 유럽에서 완전히 밉상이 돼가지고 유럽에 전기차가 안 팔려요.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지가 좀 문제인데 어쨌든 올해 스케줄상으로는 조만간 저가 전기차도 나오고 로보택시가 6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모멘텀은 분명히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어쨌든 기다리는 자리고 지금은 당분간은 어쨌든 큰 기대는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재료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거기다 미국 증시까지 좀 부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조금 역시 좀 인고의 시간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주식 자체는 워낙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 성향 보면 저도 이 사람은 놀라운 게 어쨌든 자기가 한 말은 지키긴 지켜요. 시간이 늦어져서 그게 문제지 결국 다 해요. 뭐든. 그래서 그걸 믿고 투자하신 분이면 결국 로봇도 나올 거고 자율주행 택시도 상용화할 거고 하기 때문에 시계열을 길게 보시면 뭐 오히려 저는 정반대로 항상 테슬라 아시잖아요 하신 분들 급 나갈 때 줍줍하고 그렇게 너무 오를 때 조심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쯤 다시 좀 물타기를 하든 투자를 할까 이제 고민하는 시기지. 지난번에 300달러 후반에서는 이거 좀 약간 줄여볼까 이걸 고민하는 타이밍이었다면 지금은 줄일 타이밍이 이미 지났죠 사실. 지났기 때문에 언제 좀 줍줍해볼까 요걸 좀 고민하는 좀 시점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지금 CNBC 제목만 보고 있는데 기사는 이따 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blames globalists for stock market sell-off. 지금 증시에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걸 가지고 글로벌리스트 들어갔다가 트럼프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들한테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이런 쪽이네. 세상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업들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불편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목표가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때 빠졌는데 물론 이제 비트코인 또 한번 얘기는 했지만 비트코인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한번 박살이 났었는데 어쨌든 트럼프의 관심사는 지금 자산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행정명령 뭐 비축 자산으로 한다고 네. 행정명령 나오고 나서 시세 보니까 또 빠지길래 네, 그러니까 행정명령 내용이
추가로 사서 비축이 아니고 지금 압류해 있는 것만 안 팔고 그냥 비축한다 네. 이래 되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김이 빠지는 거죠. 우리 생각과는 좀 반대고. 근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순위가 많이 좀 밀려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미국 자산 시장이 조금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야 매일 만나고 저하고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만 우리 연미사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자 2분 남았습니다. 못다 하신 얘기. 오늘 모사요가 아니고요. 모사요가 아니고요. 왜 저한테는 모사요 하시더니 못다한 얘기를 이렇게 포장을 하십니까? 그 말이 결국 모사요 얘기야. 예. 아유. 귀쫑긋? 근데 지금 자산 시장에 아까 제가 독일 말씀드렸지만 괜히 한 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건 맞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사실 투자하신 분이라면 유연하게. 예. 그래서 뭐 미국에 남아 계실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은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언제 들어갈지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고 아니면 내가 좀 현금에 여유가 있으면 지금은 저는 미국 주식 하는 것보다는 좀 어쨌든 이제 결국 돈이 지금 순환매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저는 추경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엔 외국인도 돌아올 거라고 봐요. 추경하면 저는 환율이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나라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아까 말씀 아직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안 간 기업들 많이 있을 거예요. 독일 증시 강하면 도이치모터스 어떤? 아 이걸 민감한 네. 정보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쪽 계속 좀 예. 긍정적으로 보자 저는 그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 30초 남았어요. 전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 했으니까 30초 남았으니까 한번 웃기줘서 그래고 끝냅시다. 도이치모터스가 끝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도이치? 더 생각이 안 납니다. 독일이 잘 가고 근데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금리 떨어지면 수혜주 아니에요? 그렇게 중고 그 차 하잖아요. 배당 수익률이 8%예요. 음. 그때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not bad. 예, 드립이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따 참 나도 나쁜 놈이다. 꼭 1분 남겨놓고 웃겨주세요 하고 있으니 그래요. 아무튼 주말에 또 먼지가 몰려올라나. 아까도 여기 종로에 오는데 평소보다 먼지가 네네. 좀 많던데. 어쨌거나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고 네 저희 또 월요일 7시부터 인포맥스 라이브는 매일 저녁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